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원비어 사망 사건과 북한의 로켓 엔진 실험 등 변수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사드 합의 공개 발언도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과 함께 외교 안보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이 그 현무2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는데 이게 이제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네. 이거를 대통령이 참관하게 되면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참관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는 어떤 의지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북한과의 대화라는 이 발언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예. 만약에 여건이 성숙되면 평양도 방문할 의지가 있다라는 이 발언도 하셨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일부에서는 북한이 계속 이 미사일 쏴대고 예. 또 6차 핵실험 징후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대책 없이 북한에서 유화책만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과연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또 아마 미국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예, 지금 상황 자체가 북한 좀 강하게 다뤄야 될 텐데 너무 유화적인 면을 보이는 게 아닌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 행동으로서 답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시 말해서 예. 북한과의 대화 추구를 한다는 게 아무런 대책 없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 그걸 발전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화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화를 추진하겠다라는 거지 아무런 대책 없이 북한한테 저자세를 보이겠다는 게 아니다라는 무조건 터주는 게 메시지를 아니다.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네. 예. 네, 이 현무2가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불리기도 하던데 어떤 성능을 갖춘 무기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한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얘기냐면은요. 북한의 탄도미사일들이 전부 이제 우리를 유사시에 겨냥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드라든가 흔히 얘기되는 예. 아니면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는 거는요. 전부 날아오는 걸 요격한단 말이에요. 요격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발사하는 것 자체를 저지하거나 억제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의지를 억제하려면 너도 언젠가 거기에 대해서 두들겨 맞을 수 있어라는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 거기에 딱 맞는 게 이 같은 유형의 맞불을 놓는 탄도미사일인데요. 예. 다시 말해서 현무2도 탄도미사일이에요. 일정한 포물선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건데요. 예. 그동안 기존의 현무는 이제 사거리상 한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한 300km 정도의 사거리만 가지고 있었다가 2012년에 이제 이 한미 미사일 각서가 이제 개정이 되면서 예. 이제 앞으로 800km까지 이렇게 800km 정도면요. 우리는 북한처럼 다른 국가를 위협하면서까지 사거리를 늘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예. 사실상 북한 전역이 사거리 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발사된 현무미사일 이제 사거리 앞으로 연장에 대한 이 연장을 위한 실험도 있지만 예. 정교성이라든가 파괴력도 이제 향상을 계속 하기 위해서 진화를 해왔는데 예.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사거리도 일단 정확성도 네. 굉장히 이제 진보가 됐고요. 위력 자체도 아마 축구장 한 여러 개의 면적을 예. 동시에 초토화시킬 수 있을 정도. 다시 말해서 아마 북한의 사거리나 이제 이걸로 보면 맞수가 북한의 스커드 이 계열의 미사일들이 될 건데요. 예. 정확도나 이 폭발력 면에서 훨씬 더 강력한 걸 지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 전제는 예. 그 위에 탄두를 재래 탄두를 달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화생 무기라든가 나중에 이제 핵무기까지 다는 걸 지향을 하고 있고 우리는 뭐 그런 거는 개발을 안 하니까 아무래도 그럴 경우에는 조금 파괴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이 발사 의지를 억제할 수 있는 그리고 북한의 두려움을 안겨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맞수로 개발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맞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 네네. 거겠네요. 그리고 이제 연일 문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제 나온 발언입니다. 네네. 사드가 애초 한미 합의보다 빨리 배치됐다. 전 이 얘기 듣고 조금 의아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 그러니까 작년 7월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2017년 말까지 사드를 실전 배치하겠다. 네네.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한미 간 합의로 인해서 사드 한 기만 연내에 배치하도록 합의를 했는데
좀 일정이 빨라진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까지가 이제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건 예,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예, 네. 이게 갑자기 왜 당겨졌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이거 전체 맥락을 보면 외신에서 먼저 물어봤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그 보고 누락건도 한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꾸 예. 사드 가지고 국내가 시끄러운데 예, 예. 그 배경이 뭡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대답을 하신 거고 예.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이것이 배치 결정 자체를 번복하거나 이러는 의도가 아니라 국내에서 좀 너무 그 앞에 결정 당시에 제대로 된 소통이라든가 예. 아니면 의회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예.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나가려고 한다. 아마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어쨌든 전반적인 맥락에서 이게 지금 이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마치 한국하고 미국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듯한 예. 이런 멘트가 계속 나오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정상회담 전에 예. 보통 이제 의제 관리들을 하는데 이번 정상회담의 큰 의미는 뭐를 한꺼번에 타결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예. 한미 간의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킹, 다시 말해서 이제 좀 그 개인적인 대통령끼리 신뢰를 쌓는 기회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좀 어색함을 없애는 단계거든요. 그 이후에 이 주요한 그 외교안보적인 정책 결정 문제는 정상 간 그 이 회담이 있은 이후에 나머지의 고위급 대화나 실무급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이견이 조정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걸 자꾸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사실은 나는 이걸 들었는데 이런 메시지 관리는 지금까지는 일단 외신이 물어본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 형태로 나온 거고 오히려 전반적인 취지는 제대로 된 절차를 밟자는 거다. 예. 이게 그 의사에 대한 번복은 아니다. 이건 이미 이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런 정도의 의견 전달이면 충분하다고 보지 않을까. 이제는 정상회담 전까지는 너무 서로 적어도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서로 다른 메시지가 어떤 때는 굉장히 우리를 걱정해 주는 듯하다가 예. 어떤 때는 우리하고 굉장히 이견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조금 의제 관리상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요, 미국이 연내에 사드 배치 완료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보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렉스 틸러슨 국방장관이 좀 그 민주적 절차를 좀 존중하겠다 이런 예.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국이랑 미국이랑 좀 얘기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게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까요? 굳이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 이 미국도 그 민주주의 이 체제이기 때문에 예. 충분한 국내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이해하고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사드의 애초에 그 배치의 기본적인 원인을 보자라는 거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드 1개 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한다 아니었습니까? 예.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뭐 나중에 ICBM은 보이든 말든 한반도 전체는 전체적으로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정권 안에 이미. 예. 거기다가 그게 점점 이 정교성 같은 것도 요새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한국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당연히 주한미군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국내의 민족 절차를 이해를 하는데 예. 그거 좀 가능하면 좀 빨리 당길 수 없겠냐라는 아마 희망 섞인 관측이 분명히 이 희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이런 두 개가 조정이 돼 나가는 거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본 언론이 오히려 이걸 마치 제3자가 훈수 두는 입장에서 예. 마치 빨리 논쟁을 좀 일본 마음에 빨리 좀 배치했으면 예, 좋겠다. 마치 논쟁을 부추기는 듯한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럼 별로 우리 입장에서는 유쾌할 수만은 없는 그런 보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드 얘기가 계속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뭐 뒤에 박사님께 질문 드릴 내용 중에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변수들이랄까요? 어떤 네. 변수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사드 얘기가 나온 김에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이제 한 5일 정도 남았잖아요. 한미 예, 정상회담. 근데 그간 어떤 변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뭐 북한의 도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의제 조율이 아직 덜 된 상태에서 개인 대 개인,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간의 케미스트리를 맞추는 작업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드에 관련된 발언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혹은 모르겠습니다. 이 5일 사이에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 사드 관련된 내용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애초에 이거 자체가 예. 갑자기 굉장히 큰 의제로 떠올라 버렸어요. 미국 측도 큰 의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우리 국내적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건데요. 예.
이 정상회담에서 지금 아마 가장 큰 이슈는 사드나 이런 거보다는 위협 인식이 일치하는가예요. 무엇보다 이제 한미가 동맹 아닙니까? 예. 동맹의 출발점은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 네. 그 누구에 대한 인식들이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아마 큰 의제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예. 대응해야 된다라는 필요성. 네. 이걸 다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러면 예. 어떻게 대응할까? 그러다 보면 자연히 사드 문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한국도 입장이 뭔지를 미국한테 분명히 전달을 했어요. 예. 뭐 사드 그걸 번복까지는 아니지만 제대로 된 국내적인 절차를 밟겠다. 조금 예. 답답하더라도 기다려달라는 거고 미국 측도 이미 자기 의사를 얘기를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꾸 북한이 저렇게 위협을 가하니까 예. 가능하면 그게 좀 빨라졌으면 좋겠다. 환경 영향 평가도 마찬가지고 예. 그다음에 국회와의 협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서로 희망을 얘기한 거고 이 두 개 자체가 뭐 타협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일단 위협 인식만 일치를 하고 나면 예. 뭐 그다음에 대화를 북한하고의 대화를 언제 시작하느냐, 예. 언제 배치가 완료되느냐 이 문제는 오히려 추후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수 있는 문제예요. 오히려 피해야 될 것은 예. 회담 앞두고 자꾸 뭔가 갈등 사안이 있는 것 같다란 더구나 처음 만나는 대통령들이거든요. 예. 지금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킹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는 뭔가 심각한 이견이 있어 이런 이 제스처가 비춰지는 거는 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북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북한이 지난 21일에 로켓 엔진 시험을 실시했다고 미 언론이 좀 보도를 했습니다. 언론은 이번 실험이 ICBM 로켓 엔진의 가장 작은 엔진일 것이라고 또 빠른 시일 내에 ICBM 실험을 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초보적인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이런 징후는 이미 그 전에도 노출이 된 바가 있어요. 예. 다만 시기를 언제로 선택할까? 두 번째는 정말 북한이 이 능력이 지금 제대로 있는 걸까 네. 예. 하는 건데요. 시기상으로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제가 볼 땐 6, 7월이 굉장히 이제 북한의 추가 핵심이라든가 아니면 ICBM 발사와 관련돼서 중요한 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ICBM 되면 이제 미 본토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할 예. 수는 밖에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외신이나 지금 현재 북한 관련 이제 이 위성 분석 사이트들도 미국에 꽤 있거든요. 네. 북한은 오히려 이걸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계속적으로 제스처를 보여주면서 어떤 데 실행에는 옮기지 않는데 예. 계속 약을 올리는 거죠. 약을 자, 올려서 우리는- 얻는 게 뭡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정도 준비가 돼 있다. 예. 그리고 그러다가 막상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한번 보시죠. 북한이 그동안 계속 미사일 발사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 인식이 고조가 되고 강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더 큰 사고를 칠 수도 있다라는 징후를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전형적으로 잘하는 수법이요. 사고 한 번 친 다음에 나 더 큰 사고도 칠 수 있어 징후를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예. 슬그머니 걷어들이면 상대방은 그 더 큰 사고 안 쳤다라는 것 자체에 예. 안도를 해서 앞에 북한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 상대적으로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 전형적인 전술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정말 확실하게 트럼프 행정부 앞에 내 능력 제대로 보여주겠다. 이 양갈래의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슈를 정상회담에서 좀 최우선으로 놓고 다뤄달라 이런 제스처가 포함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우리가 그냥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핵국이라는 걸 가정을 해서 니네가 어떻게 우리하고 대화를 할 건지 좀 얘기를 해봐라. 이런 아마 바람이 예, 예. 이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의 대북 기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못지않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또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부 기류는 오토 부글부글 원비어 사망 사건 때문에 굉장히 격앙돼 있을 네.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북 제재와 관련된 언급이 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사실 생각해 보면 대화 제스처는 일찌감치 있었거든요. 그렇죠. 트럼프도 그랬고요. 예. 근데 이렇게 급선회한 것은 오토 원비어 사건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하죠. 예, 예. 근데 이거를 어떤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미국은 완벽하게 제재로 가느냐, 아니면 대화로 가느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다시 말해서 최대의 압박과 대화라는 게요. 예. 먼저 북한을 몰대로 몰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예, 예. 모든 산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애초 처음은 제재 강화 자체가 전제가 돼 있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에요. 그 이후에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일 기미가 보이면 예. 이제는 지원도 해주고 대화도 하겠다라는 건데 예, 예.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오토 원비어 사건 때문에 더 강화가 된 거지 예. 정책 자체가 전환이 된 건 아니에요. 네. 다시 말해서 가능한 한 더 확실하게 또 어떻게 보면 북한이 아플 만큼 조여주겠다 하는 의지가 원비어 사건 때문에 더 강화가 된 것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 미국 외교의 역사를 보면요. 미국 시민을 살해한 정권이나 체제하고 조기에 예. 협상을 시도한 예가 없었고요. 예. 두 번째는 뭐 이런 얘기가 좀 다르게 비출 수도 있겠지만 원비어의 그 이 배경이요. 예. 백인이고 중산층이에요. 전형적으로 미 공화당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거를 민감하게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어쨌든 분노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지층을 예, 포함해.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일차적으로 선행될 수밖에 없지만 예. 나름대로의 가만 이면을 보면 출구 전략도 이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도 지금 굉장히 당하고 있겠지만 네. 미국도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미국 내 격앙된 분위기가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북한이 굉장히 북한 정권을 비난을 하고 부도덕하다, 사실상 살해당했다, 뭐 이런 뉘앙스를 미국 관리들이 끌어내면서도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예. 최소한 오토 원비어가 부모를 만나게 했다. 다시 말해 오바마 행정부하고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송환을 해왔다라는 거죠. 예. 예. 결국 이거는 약간의 이 출구 전략도 이미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봐서는 예. 뭐 이것 때문에 완전히 끝까지 제재 일변도로 가겠다 이것만은 아닌 걸로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원비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네. 자신들은 원비어를 성의껏 치료했다. 오히려 최대 피해자는 자신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마 북한 외무성이 하고 싶은 바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예. 사실 그 가능성이 높은 게 외무성은 막판까지 원비어 상태를 잘 그러니까 금년 5, 6월까지는. 예. 예. 왜냐하면 이 원비어를 관할하는 건 국가 보위부거든요. 그러니까 원비어가 상태가 어떻게든 이 원비어를 가지고 협상칩으로 쓰려고 했는데 예. 그 협상칩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이해하는 이거예요. 결국은 북한도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당황하고 있다. 예. 원비어 이렇게 만들어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게 원래 우리 의도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나를 쫄 생각은 하지 말아라 하는 이제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예, 어찌 보면 뭐 북한이 늘 어떤 식으로든 발뺌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한 메시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 포함해서요 북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